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36% 상승, 코스닥은 0.18% 하락 마감을 해줬고요. 일단은 코스피도 보시면은 코스닥이랑 마찬가지인데요. 바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긴 진통 구간을 겪었었던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됐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게 뭐 이 구간이죠. 코스닥이 조금 더 보기에는 깔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진통 구간을 벗겨내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시점이 8월 24일 정도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이날부터인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고 지금은 이제 하락 구간 안에서 뭔가 가격적으로 아래로 확 밀어버려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섹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2차 전지를 밀면서 시장을 밀었지만 그 안에서 뭐 로봇이랑 AI 반도체를 순환매시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받쳐놨거든요. 그리고 나서 오늘도 보시면은 로봇 쪽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후 1시 넘어가지고 살짝 뭐 투매까지는 아니지만 좀 깊은 조정이 나왔지만 다른 오늘 보시면 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요쪽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들 이렇게 이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 시장을 이렇게 밀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을 밀 거면은 뭐 2차 전지를 확 밀어버린다든지 지금까지 주도했던 섹터들도 확 이렇게 다 같이 밀어버리는 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뭐 2차 전지 하락하면은 다른 거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가격적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 90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. 이제 900포인트 이자 뭐 한 21선 부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왔던 요 가격대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샀고 조금씩 이제 팔고 개인들이 좀 받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금 오늘 선물이 꽤 괜찮게 일단은 오르고 있는데요. 미국 증시도 차트를 보면은 반등을 좀 준비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. 여기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잘 지지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다우도 21선을 올라타는 그림으로 가게 되고 나스닥도 일단 뭐 21선은 깨지는 않았죠. 오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나와주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정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.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. 2차 전지, 그러니까 시장을 결국에는 힘이 있게 올리려면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2차 전지 이제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확실히 시장이 깨지 않고 다시 위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시그널을 좀 보일 때까지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일단은 좀 이 진통 구간을 견뎌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9월 이제 13일 날 이번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. CPI 발표가 있을 텐데요. 이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오히려 좀 상승을 해서 반등을 해서 3.6% 정도 나올 거라고 사실 뭐 이미 시장이 좀 안 좋은 결과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월비 반등을 한다고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에서 시장이 갑자기 뭐 투매 형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분위기가 일단은 요 안에서 CPI도 좀 잘 넘기고 그 다음에 20일에 있을 뭐 FMC까지 좀 잘 넘기고 9월까지 좀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시장이 윗방향으로 좀 가주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까지는 저는 뭐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서 뭐 시장에 여전히 키를 주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애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네요. 100만 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일단은 여기서 약간 이제 저점만 살짝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뭐 또 갭 띄었다가 또 음봉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쫄쫄이를 타게 되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
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쫄쫄이 타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투매가 한번 쫙 떨어져 버리는 건데,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뭐 지금 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올 만한 자리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왜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세를 내기 시작을 하고 처음으로 121선에 닿았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반등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,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BM이 반등할 자리에 왔으니 에코프로도 일단 뭐 100만 원 언저리에서 버티고 있는데요. 미국장이 좀 상승을 해주고 시장이 돌리려고 하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, 지금 시장 관심에서 워낙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반등이 세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돌아 나가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. 그 와중에 포스코 DX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뭐 갱신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 건지, 흐름이 또 심상치 않은 모습이고요. 일단은 뭐 DX가 경고 딱지를 단 상태에서 한 번 더 뭔가 좀 피날레 슈팅이 나오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이 눌려 있었던 여기서 요렇게 일단 뭐 저점은 깨지는 않고 있거든요. 이 박스 안에 저점은 깨지는 않고 있는데, 2차 전지로 혹시 그러니까 오늘 약간 로봇이 단기 고점을 만드는 같은 그런 시그널도 살짝 보였잖아요.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후장에 살짝 이제 투매 형식으로 좀 쏟아졌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까지 한 2주일 넘게 로봇으로 쏠려 있던 이 시장의 관심이 그 다음 섹터를 어딜 택하는지, 뭐 비만 치료제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뭐 임상 관련 제약 바이오 혹은 의료 AI 뭐 이쪽으로 또 쏠리는지, 아니면 너무나도 또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2차 전지가 그래도 반등이 한번 나와주는지,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하게 됐을 때 내일 내일 오전에 보면은 결정이 좀 지어지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가 뭐 그래도 뭐 다시 주도 섹터 역할까지 하긴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, 그래도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는 하루가 된다라고 하면 요런 모스코 인터내셔널도 다시 이 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캔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추세 자체가 깨졌다고 보고 있진 않아서 조금 더 추적할 필요는 있고요. 다른 뭐 애들 중에 그래도 포스코 엠텍도 보시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, 내일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뽑고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그다음에 금양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21선을 올라탄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양봉을 다시 이런 식으로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또 14만 원 넘기면 금세 또 다시 전고점 뭐 16만 원 여기 제외하고 이제 몸통으로 따졌을 때요, 여기를 또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뭐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로봇주들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에서 좀 꺾이면서 오후 1시 넘어가지고 살짝 투매 형식으로 하락이 나왔죠. 한 15% 정도 하락했는데 반등이 좀 생각보다 세지 않길래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또 당분간 레인보우가 5일선을 지켜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주가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로봇주들은 단기간에 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며칠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 개파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오전에 좀 하다가 반등을 좀 시원하게 주는지, 아니면 반등을 시원하게 못 주더라도 오늘의 저점을 좀 지켜주는지, 아니면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. 그러면 뭐 20만 원 부근이나 이런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. 내일 또 지켜주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은 로봇주들은 당분간 한 뭐 일주일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혹시 조정에 들어가면은 조정에 들어갈 때도 뭐 하루 이틀보다는 한 3, 4일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뭐 돌아가든지
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, 지금 레인보우가 살짝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 안에서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왔는데, 만약에 로봇주들이 순환매가 많이 돌지 않은 상황이면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제끼고 뭔가 다른 종목들이 대장으로 치고 나온다든지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, 지금 로봇 섹터는 정말 오를 만큼 거의 다 올랐거든요.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뭐 한 이틀, 3일 정도는 같이 약세를 보일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뭐 레이보 로보틱스랑 만약에 SP 시스템이 내일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대장이었는데요. 내일 뭐 갭도 얼마 안 띄우고 힘없이 이렇게 이제 뭐 음봉 맞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로봇주들 뭐 다 보지 말자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오늘 두산 그룹주들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된 좀 뭐 뉴스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는 뭐 삼성 뭐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랑 엮어서 가는 로봇주들이 좀 이렇게 한두 종목씩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다른, 그러니까 두산이랑 좀 상관성이 없는, 연관이 없는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, 두산 로보틱스랑 좀 연관성이 있는 로봇주들이 개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. 물론 이제 기간도 좀 남아 있고요. 상장 전까지는 충분히 또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,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관련이 없는 로봇주들은 조금 며칠 쉬었다가 다시 흐름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로봇주들 빠지니까 바로 AI주들이 그 다음 순환매 타자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마음 AI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여가지고 얘는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, C랩 솔트룩스가 여기서 일단 이제 쌍봉처럼 빠졌는데요. 여기서 진짜 이렇게 이제 죽지 않고 만약에 얘가 또 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오면 솔트룩스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? 이날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. 이렇게 끝내기에는 뭐 얘가 가진 재료도 그렇고 좀 아쉬운데, 아니면은 뭐 이날 고점을 갭으로 넘긴 다음에 위로 한번 빡 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맞았으면 진짜 끝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. 이날 뭔가 좀 어설펐어요. 얘가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가진 뭐 재료와 끼를 생각했을 때 좀 뭔가 어설펐다.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솔트룩스도 조금 더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셀바스 AI도 여기서 이제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. 아무튼 내일장의 키포인트는 미장이 이대로 만약에 선물이 좀 좋게 요대로 좀 본장까지 연결이 되면은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할 텐데, 우리 증시도 뭐 오늘 갭 띄우고 밀렸는데 내일도 뭐 갭 띄우고 밀릴까요? 아무튼 내일 우리 증시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로봇의 주도 섹터 혹은 테마의 역할을 어떤 섹터와 테마가 차지할 것인지,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AI 쪽으로 살짝 분위기가 오늘 옮겨가는 느낌도 있었고, 로봇이랑 같이 오늘 주도 테마 역할을 좀 했던 애들이 뭐 비만 치료제 쪽이나 뭐 제약바이오 쪽도 강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임상 관련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들, 아까 보니까 HLB 제약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고요. 그래서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?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뭔가 꾸물꾸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저는 제약바이오 쪽 아니면 2차전지 쪽이 내일 시장을 조금 그래도 반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로봇이 내일도 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.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지금까지 강했던 로봇의 주도 테마 자리를 또 어떤 섹터 혹은 테마가 차지할지 내일 오전장에 빠르게 캐치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
로봇주들은 단기적으로 다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요. 예.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 같고, AI도 당장 얘가 확 치고 나갈 것 같다 아니면 그런 정도의 느낌이 좀 많이 없어요. 로봇에 비하면 AI도 지금 볼만한 종목이 좀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은 쪽이, 그래도 의료 AI도 지금 단기간에 로봇이랑 같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 쪽이 다시 한번 지금 인벤티지 랩이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,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지, 아니면 오늘 장중에 산발적으로 좀 반등이 여럿 있었던 임상 관련 종목들, 혹은 이제 다른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뭐 제약바이오 쪽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지 봐야 될 텐데요. 셀트리온, 한미약품 이쪽 애들도 한번 볼까요?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양새죠. 제약바이오로,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보니까 수급이 꽤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이렇게 들어올리려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내일까지 좀 이어지는지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, 반도체도 좀 며칠 굉장히 약세 보였죠. 로봇주들이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바람에 반도체 쪽도 좀 많이 빠졌는데, 이제 반도체도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서,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AI 쪽은 조금 잘 모르겠고,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뭐 반도체 요 정도 쪽에서 아마 이 로봇의 빈자리를 좀 메꿔줄 주도 며칠 동안에 주도 섹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,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, 오늘 뭐 화장품주들도 반등이 있기는 했는데 얘네는 이제 주도 시장을 뭐 주도할 만한 정도의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, 근데 얘네들도 뭐 이제 면세점 관련 이슈랑 중국 유커 뉴스들도 있긴 했는데, 곧 이제 뭐 중국 춘절 있잖아요. 그거 대비해서 지금 뭐 다시 차트를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이렇게 되면 다시 봐야겠다. 얘네는 차트를 좀 잘 만들어 놓으면 바로는 못 갈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땡겼다가 이렇게 하는 구간 안에서 9월 중순 조금 넘어서부터 얘네들이 차트를 잘 만들어 놨다. 만약에 한국 화장품이 곧 여기를 이제 넘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다. 그러면은 그때는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센스라는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요때부터 진짜 한 수십 차례 언급을 참 많이 드렸던 종목이잖아요. 회사 내용도 좀 괜찮고,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의료기기, AI, 뭐 혈당 측정기 이쪽으로 시장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고, 얘를 제가 요때 이제 언급드리면서 2015년에 만들어놨던 고점을 거의 지금 8년 만에 넘기는 구간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시세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부터 아마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그리고 나서 뭐 요 구간 안에서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멘트 좀 드렸었고, 지금 신고가를 한 번은 넘겨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 요 가격대를 어제 그리고 오늘 두 번 정도 못 넘었거든요. 뭐 하루 정도 또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아마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하는 날이 온다. 그러면 그때는 한 번은 좀 돌파를 해주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으로 조금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